토트넘과 맨시티와의 경기 중 후반전에 터진 토트넘의 솔랑케 골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랑케가 복귀하기 전까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쓰레기 같은 공격력으로 리그 14위 강등권까지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져 팬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토트넘과 맨시티와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손흥민의 영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솔랑케의 저 마지막 슈팅 장면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솔랑케가 터뜨린 마지막 골 장면 속에 보이는 손흥민의 영향력,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2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프리미어 리그 2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격돌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 앞서 7승 7무 9패, 승점 28점으로 프리미어 리그 14위에 랭크되어 있어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토트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떠나면 강등권이라고 토트넘을 비웃을 때만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진짜 손흥민이 떠나니 경기력이 완전 쓰레기 수준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접한 또 다른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는 리그 17위를 했는데 리그 14위 정도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면서 손흥민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일침을 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추갈못이라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단순히 순위만 놓고 비교를 하는 단세포적 의견만 낼 줄 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있을 때는 리그 17위라 하더라도 강등권과 승점에서 18점이 차이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등권과 겨우 8점 차이라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는 강등권 팀들과 경기에서 승점을 확실하게 가져왔지만 꼴찌 팀들과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에는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리그 22라운드에서 거의 꼴찌팀은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에 역전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1로 져 그야말로 강등권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경기력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토트넘은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슈퍼스타가 있어야 선수들이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이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도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늘 거론되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파트너 해리 케인이 없이 혼자 단독으로 질주해 골을 넣으며 혼자 팀을 이끌었지만 손흥민 떠난 후 토트넘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이번 시즌 새롭게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4천억을 쏟아부었지만 이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 전혀 모르는 선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강팀을 만나 이기는데 일조했던 토트넘의 공격진들 거의 대다수가 현재 부상 중이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 역시 큰 악재라고 말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뛰며 아스널을 잡고 리버풀을 잡고 그리고 맨시티를 잡아냈던 경험을 가진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랑케 등은 그 당시 손흥민이 앞장서서 상대를 무너뜨릴 때의 자신감을 전수받았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이 떠난 후에 캡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정신을 경기장에서 구현하고 이것을 후배 선수들에게 전수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경기에 뒤지고 있어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위닝 멘탈리티를 손흥민과 뛰면서 장착한 이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팀이 저 모양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 리그 24라운드서부터 지옥의 4연전을 맞게 되는데요. 이 4연전에서 모두 패하면 승점 12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꼴찌팀과 8점의 승점차가 좁혀지면서 강등권까지 순위가 추락할 가능성이 현지 매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없어 맨시티를 상대할 선수가 없다라는 의견과 손흥민이 없지만 토트넘은 오래전부터 맨시티만 만나면 펄펄 날았는데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 선발 라인업은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입으면서 최전방에 오랜만에 복귀한 솔랑케가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전에 쓰레기 같은 수비 실력으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허둥대기 시작했고 결국 전반 15분경 중앙에서 골을 몰고 올라가던 비수마가 맨시티에게 공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은 맨시티는 그대로 역습을 시도했고 이것을 막고 있던 드라구신을 앞에 두고 그대로 슈팅. 이것이 토트넘의 골망을 가르며 맨시티가 선제 득점을 하자
토트넘 홈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이면서 무서울 정도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이 장면을 본 토트넘의 주장 로메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터치라인 바깥에 있는 토마스 프랭크는 비수마의 말도 안 되는 플레이에 너무나 화가 나 물병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돌발 행동까지 나와 이 선제골이 토트넘 선수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중계한 몇몇 영국 매체들은 역시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토트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있을 때의 토트넘을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는 늘 두려워했는데 이제 손흥민을 팔아버렸으니 과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춰야 할 판이라고 토트넘의 쓰레기 플레이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전반 43분경 최전방에서 압박을 받은 드라구신이 공을 엉뚱한 곳으로 걷어내며 곧바로 또다시 역습을 얻어맞아 두 번째 골을 내주자 이 장면을 본 현장의 토트넘 팬들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갔고 경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되자 토트넘 경기장을 찾은 6만 5천여 홈팬들은 야유를 퍼부으면서 손흥민이 없으니 맨시티에게 뭘 해볼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쓰레기 같은 감독도 나가고 쓰레기 같은 선수들도 모두 나가라. 2부 강등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토트넘은 후반전 들어 필사적으로 맨시티에게 달려들었고 그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원톱 공격수 솔랑케가 있어 추격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솔랑케는 토트넘이 뒤질 때 경기를 역전하거나 동점을 만들기 위한 위닝 멘탈리티 자체가 없었던 느슨한 플레이에 일침을 가하면서 홀로 최전방에서 골을 넣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아크로바틱한 묘기를 선보이며 이것을 골로 연결해 오랜만에 토트넘 홈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솔랑케의 움직임을 보면 토트넘에 없던 필사적인 그 무엇이 담겨있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그동안 토트넘에는 부족했는데 솔랑케가 정신력이 얼마나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저 슈팅 동작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오기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든 맞춰서 골로 연결하려는 의지 때문에 저게 골이 된 것이다. 손흥민과 함께 뛸 때 솔랑케는 손흥민이 전해주는 위닝 멘탈리티를 경험했고 이제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나가자 그 뒤를 이어 팀의 공격진을 이끌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솔랑케의 고군분투가 눈물겹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솔랑케의 이런 결사항전으로 토트넘은 겨우 맨시티와 경기에서 2대2로 비겼고 승점 1점을 챙겼지만 여전히 순위는 리그 14위, 강등권과 승점 차이는 9점이 되면서 여전히 강등권 추락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그리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